현행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3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이 기간에 발생할 소득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지난 8월 올려 5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요.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직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일지 진짜 기대하고 왔는데 뭐예요? 네, 요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부쩍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은 마음 한 구석에도 바람이 드는데 조금 쓸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 얘기인가요? 좀 마음의 그렇죠. 소리? 마음의 어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디건이나 스웨터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이 작품 보시면 가슴이 훈훈하게 덮여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2015년 작품 인턴입니다. 이 작품 너무 좋아요. 여기 좋죠. 로버트 드니로. 네. 이 어르신은 정말 절대 스캔들 이런 거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 이미지 이대로. 이미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인턴 이 영화는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 두 사람의 관계를 다룬 영화인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인턴일지 궁금한데 제가 맞춰볼게요. 맞춰보세요. 연령상으로 봐서는 사장님이 로버트 드니로, 인턴이 앤 해서웨이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본 거죠. 네. 그래서 인턴에서 실제로는 사장이 앤 해서웨이, 인턴이 로버트 드니로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는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을 무려 220명이나 둔 성공한 스타트업의 30대 CEO로 나오는데요. 이야, 스타트업 대표. 네네. 그녀의 사업체가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니어 인턴십을 운영하면서 70대 은퇴자 로버트 드니로가 인턴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관계를 뒤집어 봄으로써 새롭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인데요. 이런 시도가 재밌다고 느낀 관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470억 원을 들여 만든 인턴은 전 세계에서 그 5배를 넘는 2,600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도 361만 명이나 봤습니다. 자, 여기 361만 분의 1이 바로 접니다. 사실 저도. 네. 361만 분의 2가 이 스튜디오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귀한 사람들이. 네. 제가 사실은 영화 봤어요. 아까 잔망을 살짝 부려보았는데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볼 때 인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 영화 인턴은 경제에 대해서 정말 놀랍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노년층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앤 해서웨이의 회사가 시니어 인턴십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 결국 노령층 일자리 이슈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겠죠. 고령화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한데 이를 영화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창업자이자 CEO인 앤 해서웨이는 자기 회사의 CEO를 다시 찾아서 헤매는가? 심지어 자기는 CEO 자리를 별로 놓고 싶지 않은데도요. 아니 그 장면이 약간 부하가치 있는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네네. 창업해서 잘 해왔잖아요. 네네. 매출도 팍팍 내고 사무실도 되게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앤 해서웨이가 CEO가 내가 사장인데 왜 사장 찾아 산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녀의 회사에 그 투자를 하던 기관 투자자의 요구 때문인데요. 영화에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혁신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앤 해서웨이 회사가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받는 동안 그 창업자 본인의 지분이 많이 희석된 듯합니다. 자기 뜻을 전적으로 관철시킬 만큼 지분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과거 받았던 대규모 투자 때문에 발목 잡히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남의 돈은 공으로 쓸 수 없구나. 그렇죠.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데 영화가 재밌습니다. 줄거리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네,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주인공 줄스는 의류 스타트업 어바웃 더 핏의 창업자입니다. 그녀는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을 두게 될 정도로 뛰어난 경영자죠. 어바웃 더 핏의 경영진은 사업도 일정 궤도에 올랐겠다.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니어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죠. 이 프로그램에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70세 벤 휘테커가 지원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턴이 되고 싶어서 여기에서 극중 로버트 드니로가 눈을 깜빡깜빡깜빡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눈 네. 많이 깜빡이는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네네. 너무 귀여우셨어요. 근데 70세에 인턴이 들어간다. 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 벤은 CEO를 수행하는 일종의 비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CEO 줄스는 사무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과 이동을 함께 할 정도로 비효율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이라 본인한테 시니어 인턴을 붙여주는 걸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벤은 주로 사장님 눈치를 보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렇지만 전화번호부 출판회사에서 고위직까지 올랐던 벤은 자신의 연륜을 살려서 자리를 찾습니다. 이를테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기 자리는 잘 치워도 막 이런 공동구역 청소는 혹시나 이거 한번 치웠다가 자기 일이 될까봐 좀 피할 수도 있잖아요. 어허. 예. 근데 벤은 솔선수범해서 잡동사니 더미를 정리하며 CEO 눈에 띕니다. 또 완벽한 운전 솜씨를 뽐내며 CEO를 편하게 해주죠. 공감과 배려가 있었어요. 네. 이 그냥 계속 거슬리는데 뭔가 치워주지 않는 그렇지만 누구를 딱 찍어서 시키기는 애매한 그렇죠. 예. 가렵다고 말하기도 전에 가려운 데를 확 긁어주는 그 장면이 줄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큰 감동을 줬습니다. 배를 막 울리면서 칭찬했던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줄스와 벤 그래서 이 세대를 뛰어넘은 사장님과 인턴은 잘 지냅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실수하기가 쉬운데요. 방심하기 쉬우니까요. 벤도 사장이 점점 편해졌는지 점점 더 많은 조언을 건넵니다. 근데 선의로 건넨 거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구하지도 않은 조언을 자꾸 건네니까 벤이 좀 피곤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밑으로 내려서 동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벤의 업무를 나랑은 좀 상관없는 것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장이 표정이나 이런 걸로 내색하지 않으니까 벤이 자기 보직이 변경됐다는 것도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조언에서 피곤하게 느껴졌다.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피곤하게 느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조언이 아니라 내가 줄스였다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간신히 정말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젊은 CEO인데 너무 경험이 많은 인턴이 와서 나를 다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엄청난 인사이트에 자꾸 기대고 싶어지는 내가 약해질까 봐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의존을 너무 하게 의존하게 될까 봐. 될까 봐. 나는 사장이야. 나는 사장이고 저분은 인턴이야. 요게 헷갈릴까 봐. 자, 여러분의 해석은 어떨지 그렇군요. 궁금한데요. 댓글도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서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줄스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관계인데 너무 충동적인 판단으로 좀 일을 그르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벤에게 가가지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두 사람 관계에 금이 가게 됐다고요. 벤이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벤이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줄스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앞서 자신에게 어떤 힌트도 없이 보직을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도 충분히 사무적으로만 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 인간적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는 듯합니다. CEO와 인턴 그리고 어떨 때는 멘티와 멘토 같기도 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시니어들, 선배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막 까칠하고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은근히 쓱 밀어서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쓱 요렇게 유도해 주는 거. 그런 게 아닌가 필요하죠. 싶습니다. 멘티와 멘토의 관계 저는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 노년층 일자리 문제가 극 중에서 이분은 정말 생존 때문에 일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실제로 우리 환경을 여기 대입을 해보자면 노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네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정년 연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의 법적 정년인 60세를 계속 유지했을 때 일할 사람이 지나치게
부족해지는 거고요.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일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거든요. 일하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또 요즘 60대는 뭐 과거 60대보다 많이 젊습니다. 아직 쌩쌩한 사람들을 과거 만들어둔 기준 때문에 퇴직시키는 게 사회자원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년 연장 이슈는 항상 세대 갈등을 불러온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기도 한 것 네. 같아요. 청년 세대가 특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기도 한데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련 논의는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나요? 예, 현행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3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이 기간에 발생할 소득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지난 8월 올려 5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요.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직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 세대는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이런 입장이고 생산성, 임금 관련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정년을 좀 늘려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결사반대한다. 사람들이 싫다면서 거리로 나오던데요. 네네. 프랑스 정부는 올해 1분기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기존 62세였던 법정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을 완료했고 지금은 처음보다는 반발이 다소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한국인과 프랑스인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금이 커버해주는 노후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여주는 차이겠죠. 프랑스에서는 이 연금 늦게 받아라 하니까 난리가 난 거고 사실은 우리는 연금만 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달라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영화 인턴의 또 다른 갈등. 앞서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내 회사다. 왜 말을 못해? 줄스가 세웠는데 여기에서 줄스가 우리 회사 좀 맡아달라고 비행기 타고 막 다른 동네로 네네. 가잖아요. 사장님 구하러. 네. 투자자하고 줄스 사이의 의견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네. 창업자 줄스는 말씀 주셨다시피 적합한 CEO를 찾기 위해 비행기도 타고 동분서주하는데요. 본인은 스스로 경영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한데도 그렇습니다. 바로 보다 전문적인 경영인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투자자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인데요. 물론 투자자들의 의견도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1억짜리 기업을 100억짜리 기업으로 만드는 것과 100억대의 기업을 1조 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분명 다른 능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창업자인 줄스가 별로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혁신 기업인 어바웃 더 핏은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 투자자를 많이 유치한 듯하고 이 때문에 창업자 본인의 지분이 상당히 희석된 듯합니다. 투자자들의 일방적 결정을 따라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매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협의해야 할 정도는 된 것이죠. 예, 참 고민거리일까요? 그쵸? 왜냐하면 처음에 기업을 키워갈 때는 분명히 여기에 비료도 주고 실탄이 되는 외부 자금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네네. 처음에는 급하니까 투자한다 그러면 다 땡큐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근데 회사를 경영해 가는데 뜻이 다르면 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건 투자 유치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줄스와 동료들이 처음 벤처 캐피탈 등에서 투자를 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높은 기업 가치도 인정받고 그 돈으로 신규 투자도 하고 채용도 하고요. 기업 공개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지니게 될 미래도 꿈꾸게 됐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해둔 돈을 확실히 키워주길 바라고 이에 따라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기 마련이니까 나중에 창업자들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 3세인데 막 아빠 돈을 쓰면서 아빠한테 간섭은 받기 싫고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건 기적의 논리고 아빠 돈 받으면 아빠 간섭을 받게 된다. 일단 우리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재미잖아요. 네네. 이 영화를 보고 난 나 재밌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전개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전을 원하는 관객에게 이 영화는 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시간 동안 이야기 잘하는 스토리텔러가 짜준 안정적 기승전결을 경험하고 싶다면 인턴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입은 몸에 딱 맞는 정장처럼 어떤 톡톡 튀는 재미는 없지만 관객은 할리우드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꽉 짜인 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참 정말로 직장인들이 한 번쯤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역시 앤 해서웨이가 출연했던 그 영화도 직장인의 마음가짐을 다잡는다. 요런 직장인 시리즈로 권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네요. 오늘도 순삭? 예.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